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물리치료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점과 관련돼서 좀 필요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잠깐 치료를 쉬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물리치료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컨텐츠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물리치료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 부합돼서 학문에 대한 진정성, 물리치료를 정말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환자분들과 같이 공감을 나누고 또 치료를 하면서 그분들이 좋아지는 것을 볼 때 얻게 되는 그 짜릿함과 그 보람은 정말 매력적이죠. 그것 때문에 물리치료를 계속해서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떠날 수가 없는 것도 이러한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거는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물리치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나 자신을 또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자신의 어떤 레벨링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것은 곧 뭘 의미할 수도 있냐면 내가 환자에게 베푸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는 걸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더 나은 나 자신의 재정 상태를 확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이 많은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 공부에 쏟아붓는 그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파이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정해진 진로 때문에 또 주변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또 치고 나가는, 소위 계속 발전해 나가는 또 직장 동료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이제 자극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교육을 들을까 고민하는 선생님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은 조금 저는 다양한 교육을 듣지는 말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멈춰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나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 번째 이 포함이 되는 같은 경우는 좀 막연해요.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좋은 거는요, 지금 오시는 환자분들의 연령대나 층이 어떤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아마 도수치료를 하면서 젊은 층이 많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병원일 수 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경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도수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모달리티 하고 조금씩 매뉴얼 해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월등히 추출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층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그 연령대에 맞는 질환들이 딱 나와요. 연로하신 분들은 거의 만성 통증이기 때문에요. 거의 그 근육에 대한 통증 이런 것들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젊은 층들 오는 경우에는 디스펑션으로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치료를 하면 임프루브가 좀 빨리빨리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금액을 들이더라도 환자가 이제 그 가치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근무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층의 연령대가 어떠한가, 첫 번째 그걸 분석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하루에 이제 내가 치료한 환자분들의 차팅을 하다 보면 이제 공통되는 게 이제 눈에 띌 겁니다. 한 달 정도만 차팅해 보면 눈에 띄어요. 내가 보는 환자층은
백페인이 많은가, 아니면 숄더 페인이 많은가, 아니면 니 조인트나 힙 조인트와 관련된 통증이 많은가, 아니면 그냥 만성 통증으로 인해서 그냥 계속해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가, 이렇게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할 방향이 일단은 좀 보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트리거 포인트를 찾는, 그리고 찾고 해결하는 교육부터 좀 듣는 게 이로울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백페인 환자가 많다면 또 그와 관련된 교육을 듣는 게 또 이로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은요, 이렇게 자신의 환경을 잘 분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분류를 해 나가다 보면 단계별로 내가 공부할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포함되는데요. 그냥 재밌거든요. 예, 그냥 뭐 특별히 뭐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이유가. 예.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한번 쭉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변화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는 교육 시장이 더 복잡해져 버릴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뭐 저만의 예상이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뚜렷해질 거다. 온라인은 이제 특별히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없고 직접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 중심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거다.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는 조금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향후에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화 그리고 양적 증가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건 좀 장단점이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을 새롭게 좀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하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더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중심을 좀 잘 잡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온라인 콘텐츠에는 관심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준비 중에는 있고, 제 이제 유튜브 채널과 연계를 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교육 시장이 이렇게 좀 바뀔 것 같아서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마 병원에서도 치료사 선생님들이 휴직하는 그 일수가 좀 증가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환자 수가 변동폭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가 심하면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무급 휴가를 갈 수 있는 일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자가 내원해 버리면 일시적으로 병원 운영이 또 중단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병원의 치료사 선생님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조금 더 좀 각자 도생에 대한 그런 점들을 좀 더 뚜렷하게 또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페이스북에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더 외쳤는데, 앞으로의 시장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각자 도생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 뭐 제안들 이런 게 많다 할지라도 결국엔 각자 도생이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봐서 글을 많이 썼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각자 도생에 대한 그 시기가 더 급격하게 앞으로 당겨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이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제 영상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몫이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내가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내가 받는 급여 대비 서비스에 대한 진짜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호텔을 좀 이제 사진인데요. 호텔 사진인데요. 이제 좌측 그림은 제가 직접 묵었던 호텔이에요. 스위트 룸인데 호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1박에 좀 고가입니다. 한 7, 80만 원 정도 나가는 호텔이고, 이제 우측은 홍콩의 모 호텔이죠. 홍콩의 어퍼 하우스라고, 네, JW 메리어트 호텔 상층부에 있는 이런 호텔인데, 코로나 이전 가격이 부가세 포함한 9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조식을 이제 먹으면 100만 원이 더 넘어가겠죠. 1박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1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어지는 그림도 다 홍콩에 있는 그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홍콩 여행을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은 홍콩의 이제 스타거리 바로 앞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페닌슐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둘 다 고가 호텔이고 5성급 호텔이고 1박에 거의 한 90만 원 이상 이렇게 가는 호텔들이에요. 고급 객실들이. 나의 서비스에 대한 진정한 가치, 이걸 왜 제가 호텔로 비교를 하냐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호텔로 비교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체크인이 오후 3시부터 해서 다음날 오전 11시 정도에 이제 체크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최대 내가 이용을 했다면 2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박에 90만 원 잡고 20시간이면 시간당 45,000원. 좀 어디 나갔다 와서 이제 여행하고 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면은 20시간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한 절반 사용했다, 10시간 사용했다 하면 시간당 9만 원. 그리고 정말 호텔을 비워놓고 나갔다 와서 그냥 뭐 조식 먹고 그냥 호텔에서 뭐 제공해주는 서비스 잠깐 이용하고 한 5시간 썼다 하면 5시간으로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나눠보니까 시간당 18만 원 정도라고요. 근데 우리 도수치료 비용이 얼마냐면 시간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런 호텔에서요, 여기는 이제 좌측 그림은 이제 제가 묵었던 제주도의 신라 호텔인데, 이제 우측은 이제 홍콩 어퍼하우스고, 이런 호텔들에서요 1박을 한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경험이니까 괜찮다 하면서 호텔들을 쭉 5성급 호텔들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1박에 100만 원이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뭐 그런 거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 좀 여유만 있으면 뭐 이런 호텔은 뭐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식이 1박에 100만 원짜리 호텔을 간다 하면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죠. 사실 뭐 3, 40만 원짜리 호텔만 가더라도 뭐 기본적인 서비스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디테일에서나 외부적인,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을 맞는 어떤 호텔 직원들의 어떤 애티튜드, 이런 모든 것들,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전경, 또 전망,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보면 고가일수록 작은 부분들에서까지 차이가 좀 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급 호텔을 이용하는 분들, 또 호캉스를 이용하는 분들, 이런 차이가 나죠. 그러면 보통 지금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면서 이제 3, 4년차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6, 7년차 선생님들 1회 도수 치료를 받는 금액을 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우리 서비스 대비 고가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지금 방송의 맥락을 처음부터 보셨다면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가 얼만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검토를 해야 반성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반성이 있어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받는 도수치료 1회 비용은 굉장히 비싼 비용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면 1박에 100만 원짜리 호텔 묵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응대하는 어떤 애티튜드나 또 태도, 마음가짐, 또 병원 전체적인 분위기, 이건 물리치료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상은 의사 선생님들부터 봐야 돼. 의사부터 봐야 돼. 이건 사실 이 영상은 좀 널리 퍼쳐줘요. 우리가 환자를 응대하면서 과연 이 정도 책정을 하면 이 정도의 어떤 응대를 하는가,
그에 맞게 하는 병원들도 실제로 많이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금액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측면은 있지 않나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점을 치료사 나 자신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치료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환자를 응대하는 부분이나 또 환자를 상담하는 부분이나 또 치료적인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1박에 100만 원 정도 가는 호텔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일례로 한 1박에 한 100만 원 정도 가는 호텔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요구를 하면 정말 세심한 부분, 어떤 뭐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이렇게 해주더라도요, 그 선물의 포장 자체가 질이 다릅니다. 그냥 질이 달라요. 받으면 정말 너무 예쁘다 하고 와이프가 막 감동을 받을 정도의 그런 어떤 감동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 감동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거든요. 우리 치료적인 서비스가 과연 고객들에게 이 정도의 만족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별표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급여 대비예요. 내 급여 대비,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대비 나의 의료 서비스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평가를 해보시고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결론은 이거죠.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진 않은가. 너무 틀에 밖에서 그냥 이 정도 비용을 받는데도 의뢰 당연하게 뭐 이 정도인데 뭐 당연한 거지, 기본적인 거지 하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빨리 깨야 될 때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너무 시장이 이 물리치료계의 어떤 판도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뉘어버릴 겁니다. 앞으로는 인지하는 분들은 팍 치고 나갈 거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서서히 조금씩 밀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밑에 제가 글 써놓은 거에 보시면, 환자가 나한테 와야 할 이유가 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환자가 나한테 와야 되지? 근데 이게 막상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지금 빨리 뒤통수 한 대 탁 때려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앞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더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환자한테 뭘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뭘 주냐, 단지 의료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고 남들과 좀 다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환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좀 센시티브한 그런 매너, 애티튜드 이런 거를 더 가지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요,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그런 호텔들의 서비스와 일치하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화를 줄 수가 있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래서 물리치료를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말은 쉽죠. 내가 월급 올리는 거, 내가 연봉 올리는 거, 또 뭐 고액 연봉으로 뭐 가는 거, 그 테크닉만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어느 누가 테크닉만 좋다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지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요, 도수치료가 이제 막 활성화될 시점만 해도요, 수요가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에 대비. 그렇기 때문에 테크니션들 위주가 좀 많이 이렇게 시장을 좀 이렇게 선점했던 그런 시대로 보면,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연차가 뭐 10년차, 15년차 됐던 선생님들만 도수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년차, 4년차 선생님들부터 다 도수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환자에게 이제 진정으로 뭔가를 같이 공감하고 감동을 주고 이런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이야말로 이제 더 경쟁에서 상위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은 그래도 소수 계시는데요.
저는 제 영상을 물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뭐 그걸 꼭 바라지는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요, 너무 치료에 대한 공부만 너무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필수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뭐 어떤 컨셉, 뭐 다양한 뭐 접근 방법,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어떤 뭐 노하우들, 테크닉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냥 기술자밖에는 안 돼요. 기술자 이상의 레벨로 가려면 지금 제가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한 달게 더 진일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점점 더 좀 심해지는 것 같죠.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조금 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일을 좀 쉬신다 하시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제 영상 보시면서 꾸준하게 또 공부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 유튜브에 이제 링크를 남겨놨어요. 페이스북이나 또 SNS, 제 블로그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글 남겨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